김성환의 시사야. 밤참 뉴스에서도 얘기 잠깐 나눴지만 일도 육아도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언제부턴가 등장한 캥거루족이란 신조어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설령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부모 의존적인 어른들도 참 많습니다. 어른이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밤의 인문학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정혜월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어른이라는 게 어떤 걸까? 갑자기 네.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네, 어른은 어떤 사람을 하는, 어른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 네. 예전에는 사실 어른이라는 개념이 좀 당연한 것,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딱 집안에 아빠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 그런 사람이 어른이구나 라고 약간 답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는데, 사실은 가부장의 권력이 사회를 모든 분야에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문화가 되고, 네. 그리고 권위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는 대신 자유와 창조성이 부족한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자율성과 창조성과 자발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어른스러운 성숙함도 같이 갖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아노미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이 어른인지, 네. 어떤 제대로 된 합의는 없는 상태에서 어른스러움을 이제 요구받기는 하는데, 진정한 어른의 모델은 찾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함이라는 것이 되게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진지하면 예. 아재 개그, 뭐 재미없다, 맞아요. 뭐 이런 네. 얘기를 듣기 십상인데요. 예. 조금만 꼰대 얘기, 조금만 이렇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바로 꼰대가 되어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진지함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에서 정말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긍정적인 의도에서 말을 해도 조언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함이 사라지는 시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책임감 있게 말을 하는 사람, 예전에는 사실 길을 가다가도 아주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 말씀씩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했다가는 그 어른이 집단적으로 정말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른들도 안 나서게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책임 있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또 어떤 네. 의미에서는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사회예요. 왜냐하면 그 가부장적 권위가 약하게 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인데, 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두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크게 들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더 크게 들리는 의견에 또 귀를 기울여주면 포퓰리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헷갈리게 되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성숙한 시민의 책임 있는 의견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고, 그 성숙한 시민,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은 아직 부족한 거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금 어떤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만 년 이상 가부장적 권위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는데, 1만 년 동안 사회, 성,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부장적 권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가부장적 권위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 무너지게 되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가치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라고 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대중문화도 마찬가지고, 네. 과연 어른스러움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닐까? 뭐 예를 들면 네. 이제 키덜트 문화도 그렇고요. 맞아요. 어른이 됐지만 놀이할 때는 아이처럼 돼버리거나, 피터팬 콤플렉스 같이 어른이 되게 싫어하는 이런 현상도 좀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아성, 또 어린이스러움, 귀여움,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유치함조차 귀여워 보이는 그런 그 아이처럼 천진한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 오락적인 요소가 강한 캐릭터들인데, 그런 캐릭터들이 정말 현실에 많아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책임지지 않고 오직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굉장히 그 유지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이건 안 돼, 마지노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른스러움을 몰아내는 세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계. 그래서 뭔가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편안함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것, 그리고 안 된다고 경계를 정하는 것, 그게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요구를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끝까지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한 것 외에는 답이 없어. 자기 고집을 세운다거나 지나치게. 네네네. 이런 일도 있는 것 같고, 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땡깡 부린다고 우리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현상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뭐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가부장제가 점점 쇠퇴하고 아주 극소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족도 많아지고, 예.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부장제에서는 우리가 뭘 무서워했냐면 부모님에게 벌을 받거나 혼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종교적인 권위가 강했던 시절에는 그 가부장제와 종교적인 권위가 사회의 어떤 그 거대한 초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행동의 마지노선을 정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그 대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자유로워진 대신에 그 대신에 뭐가 생겼냐면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수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인지, 좋아요나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굴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인 복종일 수 있고, 네. 대중성에 대한 압박, 남들이 나를 좋아해야만, 그것도 어떤 그 유행이나 대세에 따를 때에만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예.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안정된 대신에 굉장히 사회가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었다면, 지금은 자유로워진 대신에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안정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만한 그런 추진력과 안정감이 굉장히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도 이제 그 너무 많은 가치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오히려 좀 자존감이 강한 그런 네. 이제 시대가 됐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네. 더 눈치를 보는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SNS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 집안에서 이제 가정교육 자체가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미성숙한 사회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자가용 뒷좌석에 앉아서 세상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TV나 휴대전화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편안해진 대신에
그들에게 마치 아이들이 그 장기 호텔에 투숙을 예약한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뭔가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그래 네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딱 마지노선을 정해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계속 차단해준다고 해서 성숙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성숙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만큼을 기다려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떤 네.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고 또 함께 견뎌야 할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그 감정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미디어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쾌락에 길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너무나 약간 그 시스템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정의 다양성, 체험의 다양성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귀차니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귀차니즘이 되게 위험한 거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 네. 엄격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필요하다, 있어야 맞아요.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엄격한 게 더 어렵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자라나는 세대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직 성적, 석차 뭐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치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무한한 정보의 홍수에서 나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게 저는 어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스케줄을 정해서 그걸 다 지키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성과 그 책임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괜한 불안이에요. 다른 사람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비교함으로써 느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진 것이고 일정의 압박이라든지 끊임없이 연락을 대기해야 된다든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세상이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힘든 거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과도한 요구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약해진 것이라고 우리가 옛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허약해지고 결정을 잘 못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남들이 정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어떤 더 거대한 권위자나 뭔가 인기나 유명인들이 제시하는 어떤 삶의 기준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에 이것이 우리를 더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고 더 어른이 되기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의료계 집단 거부, 진료 거부 사태 그걸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의대생들이 시험을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보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가고시 보겠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걸 보면서 전교 1등이라는 친구들은 원래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참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개인으로는 보고 싶었는데 선배들이나 교수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본 학생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부장제의 권위가 사라진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율성과 창조성도 강조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더 힘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어른은 내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알고 결정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시험을 보고 싶다면 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정말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이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에 많이 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본과 4학년에 시험을 안 본다니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우린 뭐 선후배라는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린 그 본과 4학년에 결정을 못하니 우리는 지금 뭐 그 학교 수업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잘 봤지 진정으로 공부가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이 결정을 미루면 누군가가 결정을 해줄 것이다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어떤 판단의 오류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체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 거부를 하면 국가가 다시 한번 의대생들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시험 볼 어떤 그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환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은 나만의 것이라는 것을 일단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얘기하고 과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끝까지 이제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뭐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 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력이고 또 하나는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 결정력과 공감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어른들을 사실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옛날 책 중에 왜 내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책이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때 배웠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치원 때, 유치원 나이일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본능적인 자기결정 능력을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되는 일의 차이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힘들게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뭔가 장난감을 많이 사준다든지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보상 심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소비 활동으로 대체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애들이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탈피해서 많은 그 청소년 상담하시는 그 상담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를 치료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감정 사이클을 아이들은 대부분 거의 모방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기분이 좋은지 아빠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부장제가 겉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심리적으로는 그것이 남아있고 그리고 가부장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의 교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부터 우리는 다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을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안정과 자율성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죠. 고민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어른으로서 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던져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피터팬 콤플렉스의 상식의 오류 띄워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